네, 안녕하세요. IT 분야의 취업 전략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최보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7년 정도 개발자로 일하다가 이제 2년 정도 이제 개발자들의 취업 멘토링 플랫폼인 카지 코딩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명 이상의 이제 주니어 개발자들의 취업 또는 이직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그 제 경험과 제가 개발자로 이제 취업을 같이 고민했던 제가 개발자로서의 그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창업을 통해서 주니어 개발자들을 취업과 이직에 성공시키는 경험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경험 기반의 같이 멘토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취업을 하려면 이제 어떤 것들을 회사에서 볼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개발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개발에 대한 지식을 취업할 이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발에 대한 경력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들 건데요. 왜 아직 나는 취업을 하기 전인데 어떻게 경력이 있을 수 있지? 영원히 취업을 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개발에 대한 최소 실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월등한 실력이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한 그 자리에 이제 일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 실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어떠한 자료들로 어떠한 지표들로 회사는 보는지입니다.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고 두루뭉실하게 그러한 데이터로 개발자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개발자가 무엇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증거들이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발에 대한 지식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개발 지식을 공부해도 증명을 할 수 없다면 또는 기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데이터가 없으면 IT 회사 특성상 인정을 해주지 않고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아시다시피 Git 계정, 그래서 오픈 소스로 나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는 내가 컨트리뷰터로 어떠한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내 코드를 거기에 작성을 하고 커밋을 날리는 이러한 경험을 Git에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블로그인데요. 요즘에 뭐 벨로그라든지 그다음에 뭐 히스토리 이러한 브런치 이러한 블로그들 네이버 블로그 여기에 이제 기술 블로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고 그 과정들을 일지처럼 관리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기술 기반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또는 뭐 내가 자바스크립트든 리액트 JS라는 어떠한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때에 이제 그 어려운 지점의 개념을 한 번 더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놓는 이러한 학습 기록을 좋게 평가합니다. 첫 번째로 개발에 대한 지식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면접에서 증명할 수 있지만 서류 평가에서도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정 관리라든지 즉 오픈 소스 관리라든지 기술 블로그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에 대한 경력인데요. 아까 이제 의문점이 분명히 드셨을 겁니다. 내가 취업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경력이 있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꼭 회사에서 일하는 경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프로젝트를 어떠한 기술로 했는지입니다. 즉 포트폴리오 프로젝트가 필요한데요. 또는 저희가 토이 프로젝트라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가 웹 개발자면 웹 프로젝트를 어떠한 리액트 JS라든지 자바 스프링으로 했는지 또는 내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내가 안드로이드 자바 또는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한 적이 있는지 또는 백엔드라면 블록체인이라면 이제 고나 파이썬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조금 해봤는지 그래서 D앱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관련된 유사한 프로젝트를 했는지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꼭 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토이 프로젝트를 관련된 기술로 해봤는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코딩 테스트 또는 코딩 과제로
최소 실력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 개발에 대한 최소 실력, 그러니까 월등한 실력이 아닌 최소 실력을 뭘로 테스트를 할 수 있냐면 코딩 테스트 또는 코딩 과제로 합니다. 그러면은 테스트랑 과제의 차이는 뭐냐면 테스트는 시간적인 제약을 되게 1시간에서 뭐 3시간 또는 길게는 5시간까지 3문제에서 5문제를 주고 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료 구조가 중요하시고 이미 개발자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두 문제씩은 한두 문제 이상을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코딩 과제는 이제 간단한 1주일 또는 2주일 동안 과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봐라 또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주고 이거를 리팩토링, 즉 성능을 개선시켜라. 이러한 일주일짜리의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개발자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문제 정의를 하고 이해를 했고 풀고 그다음에 정말로 실제적인 코드는 얼마나 깔끔하게 잘 작성을 하는지를 최소 실력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발자로 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우리는 지금 말한 세 가지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연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단기간으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기간을 정하시고 단계별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IT 개발자의 IT 회사에서 개발자를 채용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라고 하면 이제 기술 블로그, 학습한 기록과 그다음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즉 토익 프로젝트, 그다음에 코딩 테스트나 코딩 과제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영입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어떤지를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카카오뱅크, 토스, 그다음에 줌, 뭐 우리 FIS라는 다 IT 기업들 우리가 가고 싶은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현재 어떻게 개발자를 채용하는지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카카오 약간씩은 달라요. 카카오뱅크는 서류 전형, 즉 포트폴리오 레주메를 1차를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코딩 테스트 또는 코딩 과제를 보고 그다음에 1차 실무진 면접을 보고 요렇게 되면 이제 기술 면접이죠. 그다음에 2차 경영진 면접. 그래서 C레벨들이 들어오는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연봉이나 처우 협의로 넘어갑니다. 토스 같은 경우에도 팀마다 다르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서류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1차 서류 평가를 하고 그거에 통과되면 바로 이제 직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기반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다른 직군들이 하는 인성 기반의 두루뭉실한 질문들을 주지 않아요. 되게 기술 베이스로 단단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1시간 또는 2시간의 인터뷰 시간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줌을 보면은 줌 인터넷 회사를 보면 똑같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가 담겨 있는 레주메로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제 과제를 보게 해요. 그래서 뭐 스크린을 쉐어해서 과제를 직접 코드 짜는 거를 본다든지 문제 정의와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스크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실무진 인터뷰. 그러면은 이렇게 4가지 회사를 봤을 때의 영입 프로세스를 조금 공통화하면은 정형화해 보면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서류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즉 포트폴리오라 하면은 개발자 레주메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포트폴리오 토익 프로젝트를 했는가이고 이 부분이 담겨 있는 서류로 1차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 또는 개발 과제를 줍니다. 네, 코딩 테스트는 1시간에서 3시간 온라인으로 보통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는 개발 과제 1주일이나 2주일 동안 간단한 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를 보고 2차 통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이 친구가 최소한 지식과 실력이 있고 준비도 했구나를 증명하게 된 거고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이 개발자를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 팀에 이제 잘 녹여서 개발을 잘할 수 있는지를 이제 1차 면접, 기술 면접 때 이제 1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면접. 그러면 이제 1차 면접 때 되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누가 들어오고 몇 명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통은 그 1차 면접에 들어오는 사람은 3명에서 4명의 개발자들이 들어오고 그 개발자들은 나와 같이 일할 팀의 개발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명은 팀장,
그다음에 두세 명의 실무진 그 개발자, 그 팀에 소속된 그 팀장에 소속된 그 팀에 소속된 개발자들이, 즉 내가 입사에 성공하면 그 통과하면 같이 일하게 될 팀의 개발자들이 면접진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들이 묻는 거는 뭘까요? 그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두 가지, 즉 서류, 포트폴리오와 두 번째 코딩 과제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을 약간 멘탈이 털릴 정도로 기술적인 심도 있는 질문을 계속 딥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 질문에 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확실히 얘기하는 것. 그리고 아는 거는 아는 한 최대한 기술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설명을 한다는 거. 요게 이제 다른 직군의 면접들과 되게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면접을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은 뭘까요?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내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로 했는지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대화를 이 초급 개발자랑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차 면접에서 되게 빨리 끝났다. 그러면 이제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40분 이상을 4명의 나보다 경력이 한 5년에서 10년 많은 팀장급 또는 중급 이상의 개발자들과 내가 기술적인 대화를 1시간 정도 했다. 이건 사실 대단한 거고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IT 특성상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게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20분 안에도 그냥 면접을 종료하는 경우도 많고, 그랬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개발팀들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시간 정도 모르는 걸 모른다고 대답하고 아는 것들은 기술 기반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잘 풀어낸다면 1차 면접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면접은 누가 들어오느냐라고 하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C레벨의 CEO라든지 CTO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조금 문화적인 적합성이 괜찮은지, 그 다음에 너무 인성적으로 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 서류, 그다음에 코딩 테스트 1차 면접까지고, 요 중에서 이제 가장 진짜 어렵고 중요한 건 1차 면접 때. 그래서 이 개발자들한테 내가 호감도를 이끌어 와야 되는데, 그 호감도는 막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호감도라기보다는 내가 이 개발자랑 일하고 싶다. 이 개발자랑 일했을 때 우리 팀이 집에도 일찍 갈 수 있겠다. 이러한 실력적으로,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잘 어필을 할 수 있다면 무난히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입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하냐인데요. 먼저 제가 이제 채용 4단계로, 그러니까 4단계라고 하면은 1단계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준비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이 프로젝트 준비했으니까 포트폴리오, 즉 레주메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서류에 넣는 거고, 그다음에 3단계가 코딩 테스트는 개발 과제, 그다음에 마지막 4단계를 기술 면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은 다루지 않고요. 이렇게 내가 4단계를 잘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간과하는 부분인데 하느냐와 안 하느냐가 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회사 리서치를 그 4단계 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회사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어떠한 기술들과 어떠한 개발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채용하는지를 엑셀 또는 노션에 테이블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20개에서 30개, 뭐 많게는 더 많게도 준비하지만 그렇게 해서 1군, 2군 이렇게 나눠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리서치 하실 때 좀 하나의 팁을 더 드리면, 회사 공고에 보시면 기본 사항과 우대 사항이 있어요. 모든 개발팀이 기본 사항과 우대 사항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 사항은 이걸 못하면 오지도 마, 이 정도의 뉘앙스고요. 우대 사항은 요거까지 하면은 완전 그 1차 실무진 면접이 수월해질 거야라고, 이제 정말 우대 그 플러스 알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회사 리서치를 30개 정도 하실 때에 이제 내가 기본 사항은 몇 개 정도 지금 체크리스트가 체크됐는지, 근데 만약에 체크리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원하시면 그 수고로운 거인 거죠. 1차에서 광탈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하셔서 내가 유리한 포인트, 즉 기본 사항에는 체크 포인트가
그래도 절반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100%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기본 사항은 내가 만족했고, 그러면 이 팀에 나는 핏되는 사람이구나. 일단은 준비가 좀 됐구나. 만약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거를 빨리 이제 채워 넣어야 되죠. 어떤 뭐 도커를 쓸 줄 아는 개발자가 필요한 팀이에요. 이걸 기본 사항에 넣었어요. 그럼 공부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에도 넣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우대 사항은 정말 말 그대로 우대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해 놓고 그러한 기술들을 다뤄보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굳이 하나도 없더라도 충분히 지원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그 가중치를 조금 잘 이해하셔서 지원을 하셨을 때 조금 유리하게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팁은, 이 회사 리서치할 때에 만약에 경력자만 뽑는다라고 기본 사항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경력 2년차 이상만 지원을 해라라고 기본 사항에 적혀 있는데, 난 아직 한 번도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경력이 0년차인 주니어 개발자예요. 그러면은 지원을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믿져야 본전으로 그냥 지원을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멘토링을 해봤을 때에 경력자만 통과하지가 않아요. 충분히 내가 매력적으로 잘 준비를 해왔고 자신감 있게 잘 준비한 개발자라면 경력과 상관없이 이 친구가 3년차 이상의 개발자와 일할 때보다 더 적은 연봉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만 어필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력자만 원한다고 내가 지금 1년 부족한데 이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여기서 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회사 리서치를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진행을 할 때의 합격률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스크럼을 조금 더 써야 할 때 쓰자라고 전략적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이니까 집중을 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채용 4단계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서류예요. 그래서 서류에서 되게 그 다른 직무와 다르게 되게 많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하셔야 하는 게 채용 1단계입니다. 이 이유는 개발자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 회사 들어가셔서 일하시면 아시겠지만 야근도 너무 많은, 그리고 스트레스 수치도 사실 적지 않은, 물론 자유도 높고 책임감도 높은 직군이지만 그만큼 일정 관리라든지 업무가 갑자기 몰려오는 이런 데가 많은 개발팀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취업을 할 때에 1차 면접을 여러 명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차 면접까지 갔다, 즉 기술 면접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2명에서 3명 중에 1명을 뽑으려고 하는 셋 중에 1명에 속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명만 지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즉 그러면 또 반대로 이해를 해보면 서류가 그만큼 중요하다예요. 그러면 서류에서 가장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은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즉 토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토이 프로젝트를 이제 너무 막막해요. 내가 아직 뭐 회사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의 그 코딩 테스트 문제를 1시간 동안 푸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달에서 2달, 뭐 길게는 진짜 6개월까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잘 준비하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요 토이 프로젝트, 즉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조금 더 한 번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요. 토이 프로젝트는 상용화된 프로젝트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재미로 만드는 프로젝트라면, 목적성이 재미 또는 상용화, 돈을 벌기 위한 프로젝트가 많다면, 그냥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취업 시장에 맞는 그 팀에서 뽑는 그 기술을 사용해서 취업을 할 만한 프로젝트를 해보는, 그래서 목적성이 약간 달라서 제가 토이 프로젝트보다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라고 워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취업 팀이 쓰길 원하는, 즉 리액트 JS면 리액트 JS, 뷰JS면 뷰JS,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취업용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인데요. 여기 이제 페이지 보시면 먼저 이제 팀 빌딩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팀과 어떠한 아이템으로 할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요즘 환경과 그래서 비건에 좀 관심이 많고, 근데 요즘 비건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비건 레스토랑이라든지 비건 제품을 보여주는, 그다음에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사람들이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그런 것들을 리뷰 관리라든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팀과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기술은 맘대로 선정하기보다는 이 목적성인 취업을 잘하기 위한 전략적인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토스에 A라는 팀에서 리액트 JS라는 기술을 쓴다. 그러면은 나는 리액트 JS를 선정하지 뷰.js를 선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고 그다음에 취업을 할 때 유리한 그러한 기술과 기술 즉 언어와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개발을 돕는 프레임워크, 요거를 팀과 함께 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술 선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정한 그 아이템에 대해서 기능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 정의라고 하면은 제가 참조하시라고 이제 레퍼런스들을 다 넣어놨는데 이제 말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로그인이에요. 로그인 회원가입 기능이죠.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기술적인 what과 how까지 있는 이러한 정의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what은 여기서 로그인 회원가입이고 기능이죠. 요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how를 할지까지 정의해 놓는 게 기능 정의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요즘에 트렌드인 구글 오오스 또는 네이버 카카오 오오스 라는 기술로 로그인 회원가입을 구현할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능 페이지네이션. 그래서 페이지 처리를 할 거야. 데이터가 한 100개 이상 되면은 다 로딩할 수 없으니까 한 페이지에, 그럼 100개씩 잘라서 페이지 처리를 할 거야. 그러면은 what은 페이지 처리고 페이지고, 그 다음에 이거 how는 그럼 인피니트 스크롤로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써서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정의를 좀 100% 완벽하게는 할 필요 없지만 어차피 개발 단계에서 리서치를 계속 할 거니까 그래도 그려지는 정도로 기능 정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팀이 만들어야 할 아이템과 그다음에 기술과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의 범위까지 나왔고, 기술적인 리서치도 조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개발자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디자인을 회사에서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경우에는 디자인도 보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디자인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어떠한 도구를 쓰면 좋은지 어떠한 식으로 하면 좋은지를 조금 상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쪽에 설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RDB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DB 쓰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API 서버 설계, 이렇게 개발 직전에 필요한 설계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더 이따가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보여드릴 거고 아웃풋을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개발을 드디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해보셔서 이 앞단은 1주일에서 2주일이면은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잡지 말고 개발 기간은 4주 이상. 그래서 4주에서 5주. 그다음에 조금 더 큰 프로젝트면 2달이 넘어가지 않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책을 쓰고 있는 한빛미디어와 책을 쓰는 것도 사실 조금 화제가 될 수 있는 워딩이긴 하지만 개발자를 30일 만에 준비하기. 사실 요거는 개발자가 되려면 사실 더 기간이 길죠. 개념 공부만 30일 이상이 드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즉 1차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30일 동안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 기반으로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개발 전은 일주일 만에 끝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길어진다고 해서 더 좋은 토이 프로젝트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내외로 스케줄링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으면 배포를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시고 도메인까지 붙이는. 그래서 도메인 뭐 무료 도메인도 많고요. 뭐 .shop이라든지 .co.kr은 조금 비싸고 뭐 IO도 비싸지만 무료로 1,000원짜리 또는 무료로 살 수 있는 도메인을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는 이유는 개발팀에서 실제로 그 백엔드 개발자들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고, 이렇게 도메인까지 붙인 다음에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드미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아실 거예요. 깃허브에 있는 리드미 기술 문서를 작성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리드미라고 하면은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떠한 기술을 선택했고 이 프로젝트의 구조는 뭐며 그 다음에 어떠한 UI 기획과 DB API 설계
도를 기반으로 한 작업이고 목적성은 뭐며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개발자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그러한 기술 문서인 리드미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을 저는 6주로 잡으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6주라고 하면은 만약에 풀타임으로 하면은 4주가 맞고요. 조금 넉넉히 6주. 6주면은 하나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세부적으로 이제 그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이제부터 드릴 겁니다. 이제 첫 번째 팀빌딩과 아이템 선정. 이게 첫 번째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팀을 꼭 빌드해야 돼요? 혼자서 프로젝트를 웹 프론트랑 백엔드 다 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뭐가 더 유리한가요? 라고 했을 때 물론 혼자서 프론트 백 즉 2명의 개발자가 필요한 포지션을 1명이 다 했다. 그것도 주니어 개발자가. 되게 개발을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개발팀이 한 명만 있는 팀, 한 명만 있다면 팀이라고 하지도 않았겠죠. 개발팀으로 보통 일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개발 실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 인성, 이 사람의 호감도,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얼마나 잘 전달하고 토론이 되는지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런 걸 하려면 기술적으로는 기술 써야 되고, 그렇죠? 소스를 같이 관리하는 오픈 소스를 쓴다든지 형상 관리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업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요거를 다시 보면은 혼자서 했을 때에 얘가 2명의 개발자가 필요한 웹 프론트랑 백을 다 할 수 있는 되게 개발실이 좋은 개발자구나를 어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어필이 되지 않는 게 팀으로 운영되는 개발팀이기 때문에 협업 능력도 분명히 보고 거기에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어떠한 툴을 쓰고 이러한 기술적인 경험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술 쓸 수 있는지 이런. 그래서 팀을 빌드하셔서 가능하신 웹 프론트 백을 다 한 팀으로 가지고 있는 팀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은 팀 빌드 했으면 아까 이제 아이템 선정하고 그다음에 웹 프론트 2명, 뭐 백엔드 2명 또는 웹 프론트 3명, 백엔드 1-2명 이렇게 해서 4명에서 5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구체적인 명수는 상황에 따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아이템 선정을 해서 어떠한 범위까지 개발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AI까지 써가지고 막 엄청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나? 막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딱 요 기술까지는 있어야 해라고 제가 여기에 포트폴리오용 웹사이트 개발 범위라고 추천이라고 했어요. 추천이라고 한 이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사실 정답이 아니라 전 정말 멘토링과 제 취업을 했던 제가 개발자로 일한 그다음에 또는 개발자로 취업을 시킨 성공 케이스들을 기반으로 작성을 한 거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개발 범위에 들어가 있는 기본 CRUD라고 하면은 create, 그다음에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요 기능 기본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요 기본 CRUD가 웬만한 어플리케이션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넣고 두 번째는 이제 로그인 회원가입.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우리 프로젝트 서버에 관리를 했다면 보안 이슈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올드한 기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보안 이슈도 없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미 가입된 그 정보로 그냥 우리 쪽 로그인을 구현하겠다라는 OAuth라는 개념을 많이 써서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의 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이트에 가입하셨을 때 구글과 카카오 로그인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OAuth예요. 그래서 두 번째 로그인 회원 가입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있기 때문에 그죠? 유저 관리 때문에 이거를 이제 OAuth로 한다. 요렇게 두 번째 개발 범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리스트 페이지죠. 그래서 리스트 페이지라고 하면은 보통 메인 페이지에 카드 형식이라든지 이렇게 줄글 형식으로 쭉 10개에서 20개를 그래서 밑에 페이지 네이션 요 페이지가 있어요. 요걸 개발하시려면 이제 페이지 네이션도 있어야 되고 기본 CRUD도 지금 조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잘 비동기로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세 번째 리스트 페이지. 그다음에 그 리스트 페이지를 클릭할 때에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 페이지에 들어갈 원래 원본 데이터를 누군가는 입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개발자가 넣을 수도 있지만 사용자도 입력을 할 수 있는 입력 페이지가 보통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넣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리스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에 키워드로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필터링하는 거, 요 기능. 그 다음에 아까 페이지네이션, 리스트 페이지에 페이지네이션. 네, 요 페이지네이션이 예전에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페이지를 클릭해서 했다면 요 클릭도 UI UX적으로 구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요즘 많이 하냐면 인피니트 스크롤, 그래서 무한 스크롤로 많이 구현을 하시죠. 요거 그래서 라이브러리 관련 라이브러리 써서 페이지네이션 구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도 API,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잘 되어 있는 API를 갖다 쓰는 거죠. 내가 그걸 구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API인 지도 API를 사용해서 위치 기반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공부를 하기 좋은 카페를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도 API를 사용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지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요런 기능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크롤러. 그래서 크롤러라고 하면은 직접 개발자들이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폼이 안 나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통 하지 않고 데이터를 그냥 웹사이트 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해서 그것을 우리 쪽 DB에 필요한 데이터만 파싱해서 넣는 거. 그래서 요렇게를 하시면, 요렇게의 기능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하시면 1차 서류 평가에 80%에서 90% 이상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그 팀이 그러면 되게 잘하는 거고, 이미 아시겠지만 되게 잘하시는 거고, 웹 프론트 백을 요 정도 기능 범위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달 이상이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아까 4주에서 6주가 걸린다고, 그 아이템 선정부터 리드미 작성까지. 그래서 즉 그 말은 개발 범위가 적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기획과 디자인인데요. 여기에 이제 피그마라는 툴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피그마라는 툴은 사실 개발자가 쓰는 툴은 아니고요. 현업 디자이너, 그다음 기획자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쓰는 되게 고급 툴입니다. 근데 되게 사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1시간 정도 강의를 보시면 이렇게 끄적끄적 해보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산출문들을 보여드릴 건데, 요게 지금 피그마라는 디자인 툴로 사용해서 작성을 한 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요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들을 내가 만들 사이트 기획 기반으로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걸 보고 이제 개발을 들어가는 거죠. 네, 요렇게 지금 툴을 보면은 요 옆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컴포넌트들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아웃풋은 요 UI 페이지 기획 디자인이고, 이 피그마 툴이 좋은 거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CSS 코드를 이제 막 1픽셀 깨진 거 맞추느냐고 막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코드를 좀 줘요. 그래서 뭐 100% 완전한 코드는 아니에요. 실제 환경인 웹사이트 개발하는 그 환경에서 당연히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기본 코드를 주는 거는 우리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부분이라서 피그마의 이런 장점도 되게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개발할 때. 이렇게 UI 페이지 기획까지 마쳤으면 이제 설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설계는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그 다음에 API 서버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진 않을 거고, 개발 직전에 갑자기 개발을 하면 안 되고 설계 단계가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5개의 테이블에 이제 각각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며 데이터 사이즈는 뭔지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API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API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리뷰 쪽이면은 그쵸, 댓글 쪽이면 댓글 조회, 댓글 등록, 댓글 수정, 댓글 삭제, 그리고 각각 조회는 우리가 HTTP 메소드 타입인 get 방식, 리뷰 등록은 포스트 방식, 수정은 패치를 쓰고 삭제는 딜리트를 쓰며
엔드포인트의 설계는 RESTful API로 이거 공부하셔서 잘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요청할 거고 HTTP 통신을 그래서 리퀘스트 바디는 어떠한 포맷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데이터를 리스폰스 바디는 어떻게 올 건지를 이렇게 설계도를 작성해 놓으면 좋은 점은 우리가 개발할 때 되게 막 문서가 없이 개발하면은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걸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들이 다른 걸 만들고 있어서 나중에 더 그 프로젝트의 기간을 딜레이 시키는 비효율성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설계도면까지 저희가 완성도 있게 작성을 해놓으면 개발할 때 실제로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는 다 말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한 명은 말을 만들었고 한 명은 코끼리를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말을 만들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하실 때에 이제 개발팀이 원래 하시는 것처럼 스케줄링을 잘 하시고 그때 이제 툴은 Git 프로젝트라는 걸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 동안 개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는 제가 다루지 않을 거고 이미 잘 아실 거니까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도메인까지 붙이시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 내 프로젝트에는 즉 리드미에는 이렇게 5가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설명, 그다음에 GitHub와 도메인, 그다음에 사용한 기술 스택, 그래서 프론트랑 백을 나눠서 간단히 그다음에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what과 how는 기술적으로 그래서 로그인을 로스로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은 인피니트 스크롤 라이브러리 A라는 거를 써서 그리고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담당 역할과 성과를 적어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능 정의 명세서, 그 다음에 페이지 기획서, DB 설계서, API 설계서 이러한 레퍼런스들 제일 중요하죠. 개발자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대화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레퍼런스 기반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이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개발자 이력서, 레주메를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소개드리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근데 이제 인문학적으로 나는 뭐 요가를 좋아하고 난 강아지를 좋아하며 나는 케이크를 좋아한다. 이런 거는 안물안굼 궁금하지가 않아요. 개발팀이. 그래서 그 개발자가 이 포트폴리오를 볼 개발자가 그 개발자는 아까 누구라고 했죠? 5년에서 10년 차에 나보다 경험이 훨씬 많은 개발자가 궁금한 내용을 써야 돼요. 그래서 개발자로서의 자기소개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itHub랑 기술 블로그, 레퍼런스를 넣어주시고 세 번째는 나의 기술 스택, 메인 스택들. 그래서 프론트, 백엔드, 데브옵스로 나눠서 잘 작성해 주시고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지금 채용 1단계에서 설명드린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시고 이제 5번째가 학력 이력입니다. 개발자 직군은 특성상 학력과 이력이 그렇게 학력이 특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앞에 거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가중치로 중요하기 때문에 학력 이력 적어주시고 마지막 6번째 적어 있지만 신입의 경우는 이제 좀 앞에 게 쓸 내용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기소개, 비전, 개발자로서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반 페이지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 좀 보시고요. 채용 3단계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랑 코딩 과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는 아실 거예요. 그냥 문제를 많이 푸셔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자라는 거를 좀 전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은 너무 사실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2주 전이라고 하고 네, 그거를 계산하셔서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프론트엔드 개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가 자바스크립트로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경우에는 뭐 파이썬이든 고든 자바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시고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은 거기 참고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조금 전달드릴 건데요. 먼저 쉬운 문제부터 푸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라이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렬, 뭐 탐색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하고 자료 구조도 뭐 해시맵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도장 깨기 하듯이 쉬운 문제부터 수능 수학 문제 풀듯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는 더 이상 내가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잘 푼다라고 하시면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쉬운 문제로 나눠서 풀면서 유형별 감각을 익혀 나가라고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인데요. 면접에서는 두 가지, 내가 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과,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푼 코딩 테스트 과제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이에요. 공통적인 건 기술적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백날 준비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기술을 선택했고, 프로젝트 할 때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프로블럼 솔빙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의 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사용한 기술들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을 해요. 그래서 면접장 들어가시기 전에 사용한 기술에 대해서 쭉 정리하시고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 화이트보드를 사용해서 자료 구조를 그려 나가면서 내가 이해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또 똑같이 프로블럼 정의와 프로블럼 솔빙을 봐요. 그래서 어떠한 자료 구조를 사용했고 왜 했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실제로 개발팀에서 일하셨을 때 이러한 대화들이 오고 가요. 아, A라는 자료 구조 쓸 걸. 아니야, B라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토론으로 기술적인 베이스로 대화를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는 거고,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뭔가 되긴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막 10시간 걸리는 코드를 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코드를 짰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 지표가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산해봐라. 그리고 왜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기술적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자 취업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렸고,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너무 빨라졌는데, 나중에 좀 질문 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